안녕하십니까. 네, 16번 문제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 강도를 반영하여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경쟁 강도란 말의 밑줄입니다. 즉 경쟁 강도라는 거는 제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준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냐면은 상대방, 경쟁자의 가격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보다 비싸게 책정해야 돼요? 싸게 책정을 해야 돼요? 저렴하게, 싸게 책정을 한다는 건데 2번에 경쟁 대응 가격, 3번에 상시 저가, 4번에 하이로우 결정법, 5번에 벤치마킹 결정법이라고 해서 경쟁 대응은 경쟁자에 대응해서 비슷하게 조금 낮게, 3번의 상시 저가는 그냥 꾸준히 싸게 파는 것, 특별한 세일이 없이 꾸준히 싸게 파는 것, 하이로우는요 말 그대로 비싸게 팔다가 가끔씩 큰 세일을 통해서 싸게 팔고라고 하는 주기적 세일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요 말 그대로 좋은 것들은 남의 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맞게끔 바꿔서 쓰는 벤치마킹인데 1번의 단수 가격 결정법은 경쟁 대응이 아닙니다. 단수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단수 가격은 이런 거예요. 990원, 12,900원 이렇게 잔돈이 남는 가격 있죠. 잔돈이 남는 가격. 잔돈이 남는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에 의해서 1번은 수요의 강도를 기준으로 수요 강도 기준 수요의 강도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라서 결론 경쟁 강도를 반영한 것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전술이다? 9,900원, 990원, 12,900원 이렇게 끝단을 남기고 파는 거는 이제 소비자, 흔히 말해서 소비자 중심으로서 가격을 책정해 본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16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실게요. 경제적 주문량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이 나왔는데 같이 보시면은 전제, 경제적 주문량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즉 딱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얼마를 수요할지를 즉 얼마나 주문이 들어올지를 얼마나 팔릴지를 미리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비하는 아주 그냥 좀 경제적으로 딱 절제된 그런 느낌인데 반드시 전제 조건, 즉 이론이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 주문량 EOQ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거 EOQ라고 합니다. EOQ는요 두 가지로 나와요. 문제 형태가 지금처럼 말문제 형태로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요새 추세는 좀 더 말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말문제에서 볼 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말문제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은 요거 이제 우리 말문제에서 보시면은 키워드가 이거죠. 처음에는 일정하다라는 게 있어요. 일정하다라는 거는 어떤 그 묶여진 말들인데 첫 번째 뭐가 일정하냐면은 말 그대로 재고 유지 비용이 일정하다.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은 주문 비용이 일정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 조달 기간을 말하는 거죠. 리드 타임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거는 꾸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단위당 구입 가격. 이것도 일정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져 있다라는 게인데 두 번째 이제 알려져 있다. 네.
알려져 있다 키워드는 요겁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수요량이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수요량 요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렇게 좀 가져가실게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지 품목, 한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주문한다는 것은 딱 필요한 것만 구매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매한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수량 할인이라고 해줄 텐데 경제적 주문량은 제가 절대 필요한 양 이상으로 구매하지 않으니 수량 할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수량 할인 허용 X. 따라서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이요.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말문제 있죠. 말문제.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말문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전제 조건. 네, 요거 이제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즉 경제적 주문량이란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요것만 가져가 주시고요. 계산 문제 공식만 가져갈게요. 계산 문제는요. 말 그대로 분수에다가 루트가 씌워지는 건데 뭐였냐? 제곱 단위당 유지비용. 제곱 단위당 유지비용이 들어가고요. 제곱 단위당 유지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숫자 2가 들어가는 건 기본인 거고요. 주문당 소요비용. 주문당 소요비용. 네. 줄여서 주문비용. 발주비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연간 수요량. 연간 수요량. 이걸로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뭐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씌워주면 끝입니다. 위에 거 먼저 계산하시고 나누기 밑에 거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에 있는 루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가 있는 계산기를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멈춰주시고 이거 꼭 좀 필기를 해주세요. EOQ도 이 두 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영상 멈춰주시고 작성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야죠. 17번에 그래서 17번에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3번에 발주 비용은 최근의 것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X 아예 없는 말. 경제적 주문량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이니까 3번은 그냥 틀린 겁니다. 좋습니다.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18번째 문제도 유통이라면 나올 수 있는 유통 용어이면서 우리 일상생활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네. 같이 보시면은 지금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 밑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 밑줄이고가 포인트죠. 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잘 보시면 영어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결합한데요.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뭐뭐까지란 말은 to, 영어 to를 씁니다. to. 그래서 O, to, 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 to, O. 정답은요. 3번 끝. 네. 1번에 brick and 몰타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그냥 소매점포라고 써주시면 돼요. 소매점포.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네. 소매점포라고 써주시고요. 2번에 B2B는 뭐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하고 기업 간 거래.
기업 간 거래를 뜻합니다. 3번에 O2O인데요. 3번에 O2O인데 정답이긴 한데 여기다가 그렇게만 하나 적어주세요. 옴니채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넘나드는 거, 옴니채널이라고 하고요. 4번에 C2B는 C, 컨슈머, 커스토머라고 해서 고객과 기업 거래. 뭐 아주 일반적인 거래죠. 현재 있는. 그다음에 5번에 IoT. 5번은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하나 뭐죠?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와 뭐가 결합을 한 거예요?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로 사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 어플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불도 켤 수 있고 불도 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전형적으로 유통관리사와 물류관리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래 글상자의 안에 들어간 조직의 유형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 책임과 권한이 병행. 책임과 권한이 병행 적어주세요. 밑줄입니다. 병행이라는 건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묶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한 명의 감독자에게 보고 밑줄입니다.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흔히 말해서 무조건 하나의 사람에게 모든 구성원이 한 사람에게만 보고한다는 거는 딱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대놓고 나올게요. 라인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의 키워드입니다. 예. 그럼 반대로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병행된 게 아니라 분리됐어요. 분리된 거는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책임 그리고 권한 현재 두 가지로 불렸을 때 이게 병행이라는 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제가 지금 따로 설명드린 거는 병행이 아니고요. 분리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행은 뭐냐면은 땡땡 라인 조직을 의미하고요. 얘는요. 라인 스태프 조직 라인 그리고 스태프가 한글이 이게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분리해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한시적 개별 프로젝트 밑줄. 한시적 개별 프로젝트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매번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프로젝트면은 각 부서에서 엘리트 사원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그때 그 프로젝트만 해결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요거 딱 아시죠? 네 글자 매트릭스라고 해서 매트릭스 두 번째 매트릭스. 그래서 우리 영화 매트릭스라는 게 매트릭스가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 조금 찌질한데 영화상에서는 딱 가상세계에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세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영웅이 가상세계로 넘어가서 한시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라인 조직, 매트릭스 조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매트릭스 조직과 유사한 건데요. 유사한 겁니다. 교차 기능 자율 경영팀 보이시죠? 2번에도 있고 1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는데 교차 기능 자율 경영팀 매트릭스 조직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네. 크게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른 것들은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 위주로만 일단 먼저 습득을 해주세요. 그래도 60점 넘습니다. 20번입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그 대상에 따라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로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은 잘못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인데 이거는 또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또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또는요 이해관계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기업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조금 뭐랄까요? 그래도 내부적 관점이에요. 내부적 관점. 내부적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자는요? 그렇죠. 외부적 관점. 외부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외부적 관점. 네. 외부적 관점. 외부적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라는 건 외부적 관점인데 아시겠지만 이 외부적 관점이라는 게 기업과 흔히 말해서 우호적 관계, 우호적 관계를 가진 외부적 관점을 받은 우호적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호적 관점. 그러면 1번 주주는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죠? 그럼 당연히 우호적이겠죠? 이번에 종업원도 내부적 관점, 외부적 관점인데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는 거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종업원도 맞고요. 종업원 좀 크게 보라는 겁니다. 3번 경쟁사에 대한 책임. 경쟁사에 대한 책임은요, 말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호적 관계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4번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는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가 맞아요. 소비자는 이해관계자가 맞는데 우리의 이해가 우호적인 것도 있고 우호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는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요. 정부에 대한 책임. 정부도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이지만 최대한 정부는 기업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적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정부를 위해서 주주에 대해서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좋은 우호적 이해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 거 3번입니다. 좋습니다. 21번입니다. 예, 20번 보겠습니다. SCM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잘 보시면은 공급사슬 관리가 전통적인 자재 관리나 생산 관리의 다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공급사슬 관리를 전통적과 비교했습니다. 공급사슬 관리의 밑줄이 있고요. 현대적이라고 적어주세요. 현대적 관리. 현대적 관리라고 적어주세요. 현대적 관리. 현대적 관리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SCM. 현대적 관리입니다. 다른 이유 2번입니다. 공급사슬 관리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며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그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2번 문장에 공급사슬 관리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며 한번 끊을게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업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뒤에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접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구분할게요. 통합적, 얘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요 달라요. 이 인터페이스는 흔히 말해서 접점을 얘기해요.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접점. 그러니까 접점만 관리, 지금 바로 보면 구분된. 또 뭐예요? 개별점. 그러니 엄연히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SCM은 개별 관리예요? 통합 관리예요? 통합 관리가 그 기반입니다. 통합 관리가. 따라서 정답은 뭐가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고요. 통합과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주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 자재 관리나 그런 것들은 인터페이스, 구분된 개별적인 업무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SCM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전형적으로 좋은 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22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신속 반응 QR, Quick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신속 반응 줄여서 QR이라고 해요. Quick Response QR. 네. QR입니다.
요거 이제 QR 또 보시면은 QR은 키워드가 바로 뭐죠? SCM이에요. QR 또한 SCM인데 이건 뭐예요? 의류업계. 의류업계 SCM이고요. 대표적인 업계가 자라, 유니클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안전재고가 늘어나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안전재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안전재고가 감소됩니다. 안전재고가 감소되면서도 고객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SCM은 통합관리다 보니까 통합관리고요. 그에 따라 재고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고관리의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전재고를 많이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 안전재고가 수준이 낮습니다. 낮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가능해요? 고객 서비스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고객 서비스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SCM은 좋은 겁니다. SCM은 매우 좋은 겁니다. 네, SCM 매우 좋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기업 측면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22번까지 보시고요. 23번부터는 또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